그 밤 이지혁이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은호는 먼저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병원 복도를 서둘렀는데요. 의사는 과로와 수면 부채,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이 겹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심장에는 구조적 문제는 없지만 자율신경이 과부하라면서 약물 치료와 휴식, 생활 리듬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어요. 도움은 요청의 형태로, 돌봄은 합의의 속도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지혁이 천장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미안하다. 오늘도 말보다 몸이 먼저 멈췄네. 지은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잠깐 봉인하자며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도울게요. 다만 내가 원하면이라고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원한다. 그 한마디가 자존이 아니라 신뢰처럼 들리더라고요. 잠시 뒤 박성재가 도착해 판을 정리했습니다. 외부 일정은 내가 정리할게. 지혁은 쉬고 은호는 지혁이 쉬게 만드는 데 집중. 나는 불안히 우리 판을 뜯어가지 못하게 지킬게. 역할이 명확해지자 이상하게 모두의 호흡이 고르게 맞춰졌습니다. 어젯밤의 고백은 병실까지 따라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마음을 차분히 펼쳤습니다. 어제 말은 충동이 아니었어. 오래 외면했던 문장이었지. 다만 그 문장 때문에 너를 소유하진 않겠다는 약속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 지은호는 고백은 받았고요. 그 고백의 사용법은 같이 적어보조라고 답했어요. 둘은 도망 대신 말하기, 소유 대신 동행을 오늘의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는데요. 멋쩍은 미소로 어제 생일은 내 생일이었어. 늦게까지 잡아두려던 건 아니고 애들한테 아빠도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말했죠. 지혁이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사과는 됐고 회복부터 해. 아지트 문 안 닫히게라며 짧은 농담으로 공기를 풀었어요. 문이 닫히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밀어 막아주는 일, 그게 이 집의 오래된 방식이니까요. 퇴원 후 아지트로 돌아온 날 합칠 사무공간의 권한과 동선을 두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은 운영 동선은 내가 핵을 잡고 나는 전략과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맡을게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안에 스스로를 감추는 기색이 살짝 섞여 있다는 걸 지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양보가 아니라 회피는 아니죠. 이지혁은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죠. 조금은 회피였네. 내 옆에 서는 게 아직 겁나서. 그래서 둘은 결론을 바꿨어요. 반씩하자. 내가 동선을, 내가 전략을. 그리고 서로의 결정 밑에 서명을 하자. 그날부터 카운터 옆에는 작은 서명판이 걸렸고 매일의 선택 아래 이니셜이 나란히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외로움의 무게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어요. 그 무렵 밖에서는 새로운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대표급이 쓰러진 곳, 괄호로 굴리는 착한 얼굴의 사업 같은 말들이 감정의 프레임을 자극했죠. 박성재는 늘 하던 방식대로 짧은 팩트 5줄과 긴 리포트 15쪽을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근로시간 6의 규정 건강 루틴 기록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고 의료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안전 시스템과 회복 규약을 투명하게 설명했어요. 지은호는 안내문 끝에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한 줄을 더했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 문장이 그날은 신뢰의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밤에 이지혁은 자료를 훑고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죠. 고맙다. 성재의 답장은 한 줄이었어요. 서로 자리 지키는 거지. 한 행사 주관사는 건강 이슈가 있었으니 신뢰 회복을 위해 브랜드 보증이 필요하다며 로고 노출을 다시 제안했지만 공개 설명회에서 지은호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크기의 이름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거예요. 어떤 보증도 이름의 크기를 바꾸진 못해요. 이지혁이 이어 말했죠. 누군가의 보증으로 서려면 그 보증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보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은 교육 돌봄 시간으로만 받겠습니다. 벽의 동일 폰트가 그날따라 더 안정적으로 보였고 박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지혁은 진짜로 쉬는 법을 연습했어요. 알람을 낮게 맞춰 2번 더 눕는 연습, 점심 이후 15분 산책, 오후 6시 이후 노트북 덮기. 도망 대신 말하기 7일차, 동행 7일차를 노트에 체크했고
지은호는 돌봄은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합의의 방식으로라고 같은 페이지에 적었죠. 정보화는 바깥에서 조용히 움직여 악성 계정의 광고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내달라는 한 줄로 익명 제보자를 설득해 종결의 실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걷지 않겠다던 스스로의 선언을 지키며 꼭 필요한 때만 옆자리를 지켰어요. 합쳐진 사무 공간에서는 콘텐츠 우선순위를 두고 의미와 효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지은호는 오픈 워크데이 기록을, 이지혁은 신제품 테스트 리포트를 먼저 올리자고 했죠. 둘 다 맞는 말이라 더 어려웠는데 박성재가 동률 규칙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사람 과정 결과 순서로 당겨라. 3분의 침묵 끝에 이지혁이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사람부터 보자. 워크데이. 그리고 문서 밑에 이니셜 2개가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규칙은 아지트의 새로운 평화 조항이 되었어요. 밤에 정리를 하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지혁은 가끔 일부러 내게서 멀어지는 상상을 해. 그 끝에도 내가 행복하길 빌 수 있나 보려고라고 했고, 지은호는 가끔 내가 때문에 내가 덜 빛나는 상상을 해. 그때 내가 물러서는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나 보려고라고 답했죠.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해 본 사람만이 같은 자리에 오래 선다는 걸 그날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는 사고가 났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이지혁은 노래 제목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사람들은 카드만 보고도 박수를 맞췄고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대신하는 순간 공간은 이상하게 더 따뜻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지키는 문장은 결국 사람을 묶는 문장이 되더라라고 조용히 말했고 박진석은 방석은 오늘도 잘 깔렸더군이라며 웃었죠. 관리의 언어와 돌봄의 언어가 서서히 화해하는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밤 문교 쪽지에 작은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쉬어서 내가 살았어. 이름 없는 손. 지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고 이지혁은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의 시간이 증명했거든요. 문 닫기 전 서명판 마지막 줄에 두 사람이 각각 한 줄을 남겼습니다. 지은호 나는 내가 쉬는 걸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이지혁 나는 내가 웃는 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유리창 김을 닫고 손잡이를 닦는 순서를 바꾸면서 둘은 장난처럼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잡이요. 그럼 나는 유리창이요. 사소한 장난 속에 동행의 설계도가 숨어 있었고 그 설계도는 도면보다 믿을만했어요. 매일 새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공개 노트에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사랑은 그 사이에서 속도를 정한다. 우리는 오늘 속도를 줄였습니다가 붙었고 누군가가 연필로 덧붙였죠. 속도를 줄였더니 더 멀리 가겠다 싶었어요. 바깥에선 또 작은 민원이 들어오고 안에선 새로운 합의가 제안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지만 그래서 더 선명해지는 날들. 어제의 고백은 사용법을 얻었고 오늘의 서명은 내일의 약속이 되었어요. 도망 대신 말하기, 포기 대신 동행, 소유 대신 속도 이 세 문장이 내일 아침에도 문 옆에 붙어 있을 테고 그 아래에는 오늘처럼 두 사람의 이니셜이 나란히 찍혀 있을 겁니다. 아침 공기가 얇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유리창에 김이 맺히는 속도가 어제보다 조금 느려 보였고 아지트 문고리의 금속이 손바닥 온도를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지은호는 습관처럼 손바닥을 먼저 대고 그 체온이 금속을 지나 나무문으로 스며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란 게 보통 지루함을 담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지은호 표정은 지루함 대신 결심이 조금 더 많았어요. 결심의 색깔은 대체로 무채색인데 오늘만큼은 묘하게 따뜻한 빛이 섞여 있었고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이지혁이 뒤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내가 유리창이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어요. 그럼 나는 손잡이요. 이 장난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종류의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하루를 지켜주는 그런 파트의 이야기였어요. 카운터 안쪽에 놓인 서명판은 어젯밤의 날짜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펜을 잡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짧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 과정 결과.
지역이 먼저 읊조리면 지은호가 결과도 사람의 일부라고 작게 붙였고요.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오늘의 첫 번째 위로였어요. 위로가 있어야 설명이 덜 딱딱해지니까요. 오전에는 구청에서 온 공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식 개점 허가 이후 첫 분기 점검 예고였는데요. 점검 자체는 겁낼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사람 마음은 늘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문서 준비는 내가, 현장 브리핑은 내가. 지역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자 지은호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리핑은 내가, 덧붙는 질문엔 내가. 둘은 말끝에 가치를 굳이 붙이지 않았는데요. 붙이지 않아도 이미 붙어있는 단어였거든요. 오픈 시간 전에 잠깐 이지혁은 이수빈과 지강호를 불러 작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사람 체크를 진짜로 체크리스트로 운영할 거야. 반쯤 농담으로 만들었는데 농담도 루틴이 되면 실제가 되거든. 지강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제가 표 만드는 거 도울게요. 지난번 로그 앱에 사람 체크 탭 추가해서 공유하면 되죠. 이수빈은 태블릿을 열어 색인과 안내 문구, 폰트 크기를 손봐주면서 말했어요. 큰 글씨가 덜 미안해요. 쉬라고 말할 때는요. 쉬라는 권유가 때로 명령처럼 들리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 문장 한 줄의 높낮이에 유난히 신경을 썼고요.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박성재가 팩트 카드 업데이트 버전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5줄 요약에는 근무시간 평균, 휴게시간 준수율, 돌발 상황 대응 횟수, 건강 루틴 이행률, 그리고 분기 공개 예정일이 정확한 날짜로 박혀 있었어요. 숫자들은 낮게 말했고 문장은 크게 말했는데요. 낮게 말하는 숫자와 크게 말하는 문장이 합을 맞추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호흡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점심 무렵 첫 손님 물결이 지나가고 텅 빈 듯 고요한 시간이 잠깐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칸칸한 헌책 가방을 든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표정이었어요.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는 표정. 남자는 카운터 앞에서 서성이다가 명찰을 본 뒤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공개 설명회 했던 곳 맞나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는 말의 속도를 단단히 잡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악성 글을 리포스트했던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기부나 후원보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안에 여러 마음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분노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고 이쯤에서 덮자는 유혹도 있었고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역이었는데요. 용서받으러 오신 거라면 오늘은 저희가 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일을 같이 하러 오신 거라면 할 일은 많습니다. 남자는 안도하듯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 숙임 뒤에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사과 방식이 숨어 있었어요. 일로 갚겠습니다. 남자는 셔터 주변 나사를 조여주고 재고 박스를 옮겼고 끝날 무렵 쪽지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갑니다.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무너뜨릴 수 있고 말로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말보다 안전한 건 손이더라고요. 손이 한 일을 말이 따라오게 하면 시간은 뜻밖의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후 3시 마을 방송반 학생들이 영상 2편의 초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여백의 브랜드로 잡았어요. 썸네일에는 간판 아래 동일 폰트의 이름들이 고르게 서 있었고 제목은 크기가 같아서 보이는 것들이었죠. 편집본에서는 실수 장면이 과감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박스가 쓰러지고 칠판 글씨가 삐뚤어지고 마이크가 잠깐 꺼지기도 했어요.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아주 짧은 자막이 박혔습니다. 실수는 지식이 된다. 실수 공개는 책임의 자리 표시. 완벽 대신 반복. 학생들이 쓴 자막인데요. 어른들이 밤새 구부려 만든 문장을 아이들은 줄여도 본뜻을 잃지 않더라고요. 지은호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너희들 설명의 문법을 완전히 터득했네. 학생들은 얼굴이 빨개졌고 빨개진 얼굴이 편집의 정확도만큼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녁 시간대가 가까워질수록 객석은 빠르게 채워졌고 피곤이 쌓이는 속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피곤은 보통 말의 끝을 무디게 만들고 무뎌진 말은 오해의 유혹을 주죠.
그때마다 이곳의 사람들은 벽에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의 문장. 어떤 날은 서로에게 서명하는 하루, 어떤 날은 쉬어야 멀리 간다. 또 어떤 날은 사람 먼저, 과정 다음, 결과는 그 다음.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아주 소심한 필체로 이런 문장을 붙였는데요. 웃음은 누가 주고받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하다. 지역이 그 문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엄지손톱만큼 작은 하트를 옆에 그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을 독점하려다 실패했던 날들을 통과해온 손길이었고요. 밤 9시 30분, 마감 30분 전, 이 지역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진석. 내일 아침 일찍 창고 방문. 공구 몇 가지 정리. 고성희의 메시지는 1분 뒤 따라왔어요. 무릎 조심. 어떤 날엔 그 두 단어가 다정했고 어떤 날엔 지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정 쪽에 가까웠어요. 다정은 변덕이 없었고 지시처럼 들리는 날도 늘 보호를 끼고 있었거든요. 지역은 알겠습니다. 방석 준비 완료라고 답장을 보냈고 방석 이모티콘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로도 마음의 무게가 바뀌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직전 깨알하자 노트에 적힌 문제들이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수구 역류 경고, 아이들 높이에 맞춘 스위치 커버 추가, 벤치 하부 고정 나사 재점검, 외부 간판 조도 조절. 체크박스가 빽빽했지만 사람들의 어조는 묘하게 가벼웠어요. 모두가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우린 오늘도 완벽 대신 반복. 반복은 때로 지루함의 은유지만 이곳에서는 믿음의 문법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트렁크에는 장갑과 못 레벨기, 라쳇 렌치, 길이가 다른 드릴 비트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요. 목숨 걸 일은 아니지만 허리 걸 일은 많다. 박진석 특유의 농담이 한 번 툭 나오고 박영나가 뒤에서 웃으며 간단한 스케치를 들고 나왔어요. 벤치 하부는 이렇게 보강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등을 기대고 책을 읽을 거라서요. 스케치는 정교하진 않았지만 의도가 선명했고 선명함은 정교함을 데려오곤 하죠. 고성희는 방석과 파스, 핫팩을 나눠주며 짧게 말했어요. 오늘은 오버하지 말고 이만큼만. 손가락으로 공간을 네모나게 그렸는데 그 네모 안에 하루 분량의 안전이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구청 점검팀이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훑다가 담당 주무관이 웃음처럼 한숨을 쉬었는데요. 보통은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느냐부터 묻는데 여긴 이걸 어디까지 공개할까를 먼저 묻네요.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같이 쓰는 곳이라서요. 여기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의 것이 되려면요. 이 짧은 대화에서 이상하게 안심이 번졌고 안심이 공기를 아주 조용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점검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분기 예정일만 달력에 표시한 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점검팀이 돌아가고 난 뒤 마침표처럼 작은 사건이 하나 덧붙었는데요. 같은 크기의 이름들 벽면에서 어제 비워둔 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 이름 삭제를 요청했던 기업의 담당자가 조심스레 보낸 신호였어요. 공식 통보는 아니고 그저 인간의 민망함을 통과한 쪽지였죠. 지은호는 쪽지를 슬그머니 떼서 서랍에 넣고 벽 옆 작은 메모판에 옮겨 붙였습니다. 비워둔 자리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지역은 문장이 문이네라고 말했고 성재는 문이 문장을 부른 거지라고 맞받았어요. 둘의 티키타카에 모두가 웃었고 웃음 속에 이상하게 겨울 냄새가 줄어들었어요. 오후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소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잠깐 씻어주었는데요. 그런 날은 기분 좋게 멍해지는 손님들이 많아요. 노트북을 덮고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보거나 손가락으로 컵 표면을 천천히 문지르거나 멍하니 벽의 글씨를 읽기도 하죠. 그때 어른의 초대장 게시판 앞에서 한 어르신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서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고 종이에 아주 큼직한 글씨로 적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3번까지만. 4번부터는 고치는 걸로.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자마자 숨을 조심히 들이켰고 이 지역도 멀리서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장은 사람의 지난 시간을 한 번에 끌어와 놓더라고요. 비는 생각보다 오래 내렸고 예정돼 있던 오픈 워크데이는 실내 정리로 대체됐습니다.
실내 정리는 원래 덜 재미있지만 정리의 결과가 눈앞에 빠르게 나타나는 바람에 예상외로 열광적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라벨러 소리가 일정한 템포로 울리고 상자들이 다시 배열되고 서랍 안에 칸막이가 생기는 걸 보는 일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비슷했어요. 지강호는 새로 만든 초보자용 정리 매뉴얼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 지은호가 너 문장가 다 됐네라고 웃자 지강호는 날아갈 듯 고개를 저었고 얼굴은 불 켠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정보화가 들렀어요. 비를 뚫고 온 모양이었는데 외투 끝에 물방울들이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려고요. 농담인 듯 진담인 말이었고 모두가 알아듣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화는 그동안의 대응 보고서를 간단히 업데이트하고 민감 이슈는 더 이상 확산이 없다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자리 2개 계속 비워두세요. 옆자리의 기술을 잊지 말자고요. 누구보다 빨리 앞서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멈춤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믿게 만들었고요. 그날 밤 아지트에서는 작은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여백의 말들이었고 신청자는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소규모가 더 잘 어울리는 자리였어요. 첫 순서로 이지환이 올라가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밤길을 돌다 보면 가로등 사이의 어둠이 길을 만든다. 빛이 길을 만들지 않고 어둠이 길을 만들 때가 있다. 박영나가 이어서 드로잉 한 장을 소개했는데요. 비워둔 사각형 안쪽에 아주 작게 괜찮아요라고 써둔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 훌쩍이며 코를 훔쳤습니다. 울어도 좋은 자리와 울면 안 되는 자리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울어도 되는 날이었고 울어도 되는 자리였어요. 낭독회가 끝난 뒤 다 같이 엿을 나눠 먹었습니다. 조옥래가 달달해야 오래 간다며 봉지를 열었고 김장수는 너무 달면 치아가 상한다며 물컵을 옆에 놓았어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 사이로 엿 깨무는 소리가 찰싹찰싹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를 해치지 않았고 고요는 그 소리를 가만히 안아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큰 사건 없이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소소한 문제가 늘 있었고 그 소소함이 삶을 지켜주는 날도 많았죠. 카운터 계산대 및 선반이 헐거워져서 나사를 갈아 끼웠고 벤치 쿠션 솜이 죽어 교체했고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날에는 레몬 껍질을 썰어 띄웠습니다. 작은 해결들이 쌓이면 큰 불안이 알아서 물러가는 순간들이 생겨요. 이 집은 그런 방식으로 버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요. 계절이 엮게 넘어가던 어느 날 마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같은 크기의 이름들 컨셉을 광장 전체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조건이었습니다. 광고 협찬 로고는 모두 광장 외곽 벽면에 동일 폰트, 동일 크기. 지은호가 화면을 3차례나 확인하고 웃었어요. 우리가 만든 문장이 밖으로도 번졌네요. 지역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번질 거라면 문장만이 아니라 방법까지 번지게 하자. 방법이란 서명을 나누고 사람을 먼저 보고 과정을 공개하는 일. 축단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 3줄만큼은 흔들지 않기로 모두 합의했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는데요. 복잡함의 결을 읽는 속도는 예전보다 빨라져 있었어요. 광장 좌표에 따라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고 동선에 맞춰 자원봉사 배치를 해야 했고 밤에는 안전 라운드를 늘려야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꽤 나왔죠. 우리가 왜 여기까지 해야 하나라는 피로의 문장도 잠깐씩 고개를 들었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방심도 슬쩍 고개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재가 수첩을 탁하고 치며 말했어요. 단순하지 않지만 읽을 수 있는 복잡함. 우리 방식. 그 한 줄이 피로의 꼬리를 붙잡고 방심의 고개를 다시 숙이게 만들었죠. 축제 전날 예기치 않은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광장 중앙 스피커가 고장난 거예요. 외부 업체는 주말이라 대응이 느렸고 대체 부품을 구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은 축제의 시간으론 긴 시간이라 모두의 표정이 잠깐 굳었죠. 그때 지강호가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무전기로 통제하면서 사람 목소리로 진행하면 어때요? 처음 계획보다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무모해 보였지만 근거 없는 무모함은 아니었어요. 이미 이 집은 소리보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몇 번이나 통과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임시 스피커 2대, 무전기 4대로 구성표를 새로 짰고 사람 목소리로 설명하기가 임시 슬로건처럼 붙었어요. 누군가는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덧붙였고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때로 날씨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은 특히 그랬어요. 축제날 광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어요. 평온은 대개 많은 손이 음표처럼 정확히 움직일 때 가능하죠. 아이들이 그린 안전 표지판이 광장의 눈높이에 맞춰 붙었고 어르신들이 방석을 나눠주며 허리 조심을 외웠고 청년들이 무전기 너머로 서로의 위치를 부드럽게 확인했어요. 기업 로고는 약속대로 외곽 벽면에 동일 폰트로 나란히 놓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웃었죠. 이 크기가 이상하게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한 크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짧게 봤어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왜 필요한지 그 한 사람이 정확히 알아준 것 같아서요. 점심 지나자마자 작은 소나기가 왔고 소나기가 지나가자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무대 옆에서 넘어졌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고 아이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지혁은 먼저 무릎을 낮게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허용하면 주변의 불안이 함께 빠져나가죠. 지은호는 아이 엄마에게 물티슈와 물을 건네며 여기 앉아서 천천히 오라고 속도를 낮춰주었고 박성재는 안내 방송으로 잠깐 쉬었다가요. 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라고 말했어요. 쉬자는 안내를 듣고 사람들이 분주함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주 느린 슬로 모션처럼 펼쳐졌는데요.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교육처럼 보였어요. 교육이란 원래 모양이 없고 이렇게 공기처럼 퍼지는 게 진짜더라고요. 저녁 무렵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사람의 서명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오늘의 한 줄을 카드에 적어 광장 한가운데 대형판에 붙이는 의식이었죠. 첫 줄에 누군가 적었습니다.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두 번째 줄에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세 번째 줄에는 사랑은 그 사이에서 속도를 정한다. 네 번째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장이었어요. 오늘 내가 쉬어서 내가 살았어. 그 문장은 아지트의 문 옆 쪽지에서 건너온 말이었고 오늘 광장에서 더 멀리 울렸습니다. 말이 먼 길을 가는데 필요한 건 어떤 때는 소리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또 어떤 때는 용기인데요. 오늘은 셋 다 있었어요. 마감은 깔끔하게 끝났고 광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벤치를 닦고 방석을 접었어요. 여느 때처럼 오늘의 문장 노트를 펼쳐 마지막 서명을 남기려는데 지은호가 펜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장으로 할까요? 이지혁이 웃으며 물었고 지은호는 마침내 이렇게 적었죠. 내일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더 천천히. 이지혁은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천천한 사람이 먼저 도착. 서로의 눈이 잠깐 젖었는데요. 약간의 눈물은 늘 서명보다 무겁고 무거운 건 오래갑니다. 축제 다음 날은 의도적으로 문을 늦게 열기로 했어요. 천천히 청소하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천천히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날. 그 느림을 방해하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의 컨셉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어떠냐는 제안이었죠. 재무, 교육, 디자인, 물류까지 한꺼번에 제시된 보관은 그럴듯했지만 핵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표준화라는 단어가 문장 곳곳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표준화는 귀한 기술이지만 이들이 지켜온 건 표준화보다 사람의 속도였어요. 표준이 속도를 삼켜버릴 때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결정을 미루고 내부 토론을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말한 건 박성재였어요. 확장은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죠. 다만 우리의 문장과 방법이 확장해도 의미가 덜어지지 않을지 그게 질문입니다. 정보화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확장해도 괜찮은 것과 여기서만 해야 하는 것을 나누죠. 표의 첫 줄에는 공개 설명 방식, 동일 폰트 원칙, 시간 이익 배분제, 사람 체크가 확장 가능으로 두 번째 줄에는 아지트의 쪽지 문화,
어른의 초대장 벽 엿 담당이 현장 고유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엿 담당이 현장 고유라는 사실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엿의 달콤함은 프랜차이즈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손맛이라서요. 결론은 빠르게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조금 더 정교해졌죠. 확장을 통해 우리가 지키려는 게 더 강해질까 아니면 얇아질까? 돈의 크기가 이름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 원칙이 다른 도시에서도 동의될까? 사람 체크가 타 지역에서 감시로 오해되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들은 서로의 속도를 점검해 주었고 서두르지 않는 대답은 서명판 위에서 잠시 더 숙성되기로 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노트에 정확히 그렇게 적혔습니다. 며칠 지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전단을 뿌리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아 말했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게 솔직한 말은 종종 방어력을 해제하고 해제된 방어력은 대화로 이어져요. 그는 지금은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라고 덧붙였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럼 오늘은 일로 같이 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사과를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손으로 잇는 방식은 이 집의 오래된 문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상철. 다음 주 저녁 시간 괜찮으면 가족끼리 식사하자. 그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많이 돌아나온 말이었죠. 상철은 원래 말의 초고를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호에게 보여주자 지은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대화는 천천히. 그 부연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라는 단어가 오늘의 말미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식사 자리에는 박진석과 고성희도 나왔습니다. 상철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백김치를 썰었고 박진석은 말없이 젓가락을 정렬했어요. 고성희는 새로 산 방석을 꺼내며 의자 딱딱한데 오래 앉으면 허리 다친다고 했고 모두가 웃었죠. 대화는 서툴렀지만 서툴러서 더 정직했어요. 상철은 나는 은호가 씩씩해서 좋다고 했고 박진석은 나는 지혁이 요즘 말을 조금씩 덜 한다고 했어요. 고성희가 중간에서 조심스레 덧붙였죠. 덜 말하는 대신 더 서명하더라. 어른들의 유머가 오가는 동안 밥은 미지근하게 식었고 식은 밥도 오늘은 맛있었어요. 식은 밥이 맛있는 날은 보통 함께 먹는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은 날이더라고요. 식사 후 상철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은 아니고 기록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젊은 날의 마을, 아직 문패도 달지 못한 가게들, 철문 앞에서 웅크린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등을 받쳐주던 장면. 누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네요. 오늘은 오늘의 등을 씁시다. 상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사진은 아지트 벽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얻었습니다. 설명문은 아주 작은 글씨로 달렸죠. 등이 있었던 자리. 봄이 가까워졌을 무렵 아지트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색 봉투에 손글씨로 적힌 주소, 그 필체만으로도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몇 번의 실수로 몇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수를 벽에 붙이고 그 앞에서 다시 만나는군요. 혹시 나의 실수도 붙일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붙일 수 있다고 붙여도 된다고 붙이고 난 뒤에는 그 실수가 지식이 된다고 그 편지의 답장을 쓰면서 그녀는 오래전에 자신의 실수를 떠올렸어요. 오래 짝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그 앞에서의 서툰 고백이었고 그 뒤로 한동안 모든 것이 흐릿해졌던 날들이었죠. 흐릿함을 건너온 사람이 쓰는 문장은 이상하게 선명했고 그 선명함이 편지지 위에서 빛났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음 주 정말로 나타났고 자신의 이야기를 벽에 붙였습니다. 나는 상처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서둘러 판단했었어요. 그 문장 아래에 그는 작은 사인펜으로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적고 그 위에 가능하면이라고 작게 덧붙였어요. 강한 결심이 오래가기 위해 필요한 작은 여지였고 그 여지가 문장을 사람답게 만들었죠. 사람은 다시는을 붙이고도 흔들리는 존재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무렵 또 하나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시민참여과였는데요. 공공기관 내부 회의에도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원칙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이곳의 경험을 방법론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팀은 작은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는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이 체크리스트와 사례, 그리고 실패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워크숍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과보다 필요한 건 구조. 구조가 사과의 빈자리를 채울 때 사람은 늦게라도 회복합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누군가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솔직해야 하나요? 지역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길게 살고 싶어서요. 길게 살려면 오래 설명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박수 소리는 어느 날의 눈물처럼 오래 남았어요. 봄바람이 불며 간판 가장자리가 살짝 흔들리는 날, 이 지역은 서명판 위에 새로 생긴 작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서명을 하다가 펜 끝이 찍히며 생긴 점 같은 흠집이었는데 그 흠집을 한참 바라보더니 지은호를 불렀어요. 여기 작은 점 보이죠? 지은호가 가까이 와서 눈을 찡긋하며 봤고 금세 웃었습니다. 이 점은 흠집이 아니라 약속이네요. 흠집이라는 단어가 약속으로 뒤집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아주 짧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오래가는 종류였어요. 하루의 끝, 서명판에 남은 빈칸에 오늘의 마무리 문장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내가 웃는 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생각하다가 이 문장 뒤에 아주 작게 괄호를 열고 덧붙였죠. 가끔은 못 지켜도 다음에 더 잘 지키는 지은호는 그 아래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쉬는 걸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역시 아주 작게 가끔은 내가 먼저 쉬고라고 붙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괄호를 보고 한참이나 웃었고 그 웃음 끝에서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와 겸손이 섞인 숨이었죠. 겸손은 이상하게도 다음 날의 체력을 아껴주더라고요. 밤길 라운드에서 돌아온 이지환이 카운터에 물병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로등 사이의 어둠이 유난히 예쁘더라.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여백이 많은 그림이었고 여백이 꼭 필요한 그림이었어요. 이수빈은 마지막으로 로그 앱을 닫으면서 사람 체크 100%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말이 없었지만 모두가 숫자의 뉘앙스를 읽었죠. 오늘 지켰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지만 마음의 불은 천천히 꺼졌습니다. 천천히 꺼지는 불이 좋았어요. 빨리 꺼지는 불은 대부분 바람에 진 건데 천천히 꺼지는 불은 대개가 스스로의 속도를 찾아 꺼지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속도를 알고 꺼지는 불은 다음날 쉽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 집은 그런 불을 배우는 중이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불을 나눠주는 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유리창에 맺힌 김의 모양이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중앙은 빠르게 맑아졌고 모서리는 오래 투명해지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모서리를 닦고 이지혁은 중앙을 닦았어요. 닦는 순서가 뒤집히면 하루의 대화도 때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장난처럼 굴던 입술 끝에 진심이 묻어났고 진심은 장난의 형태로 더 오래 살아남았죠. 오늘도 서명판 위에 새 날짜가 얹히고 그 아래에 두 사람의 이니셜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마치고 돌아서는 어느 손님이 조용히 이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여긴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하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고 하루의 무게를 단숨에 덜어주는 말이었죠. 이지혁과 지은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미소를 나눴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느라 눈을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한마음일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서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벽에 오늘의 문장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적어야 했는데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그 침묵이 조금 길어졌어요. 침묵이 길어질 때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할 말이 너무 많거나 할 말이 너무 적거나. 오늘은 후자였어요. 할 말을 줄이는데 성공한 날. 결국 가장 작은 손이 펜을 들었어요. 아이가 적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쉬었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문장은 완벽했어요. 쉬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고 쉬는 일이 하루를 완성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닫으면서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내일도 같은 방향으로. 둘은 그 말에 서명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불 꺼진 공간을 오래 밝혔습니다. 등불이 아니어도 빛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들이 이 집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내일도 문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도망 대신 말하기, 포기 대신 동행, 소유 대신 속도 세 문장은 오늘도 충분히 작동했고 내일도 별 탈 없이 작동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내일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내일도 같은 크기의 이름들 아래 같은 크기의 책임을 나눌 테니까요. 그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고 무거워도 함께 들면 덜 아프다는 뜻이었어요. 덜 아프게 오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 장이 이제 막 넘어가려던 참이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는데요. 바람 소리가 크게 나지도 않았고 사람들 발걸음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지트 유리창에 맺힌 김은 금세 사라졌고 손잡이의 금속도 어제보다 빨리 체온을 받아들였어요. 지은호는 문을 열면서 오늘은 내가 유리창요라고 말했고 이지혁은 웃으면서 그럼 나는 손잡이요라고 받았는데요. 둘 사이에 오가는 이 장난 같은 인사들이 어쩐지 하루의 안전벨트 같더라고요. 잠시 웃고 나면 그 다음 말들이 덜 굳어지고 덜 서두르게 되니까요. 오픈 준비를 마치고 서명판에 날짜를 넘기자 이지혁이 펜을 들고 아주 작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부터. 그 아래 지은호가 이어서 적었는데요. 그리고 과정, 결과는 천천히. 두 문장이 나란히 있으니 마치 붙어 다니도록 설계된 문장 같았어요. 서로 다른 글씨체인데도 이질감이 없었고요. 지강호가 서명판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체크리스트는 사람 과정 결과 순서로 표시 바꿀게요. 이수빈은 태블릿에서 폰트 크기를 키우고 사람 체크 항목을 맨 위로 당겼습니다. 숫자의 순서가 마음의 순서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구청 시민참여과 담당자들이 들렀습니다. 지난 워크숍 이후 내부 프로세스의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원칙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기록 노트를 보여줬고 이지혁은 질문을 받되 대답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긴 대답은 긴 신뢰로 가야 하니까요. 짧게 묻는 사람에겐 짧게, 오래 묻는 사람에겐 오래. 속도를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둘은 요즘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담당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수 공개 정말 효과가 있나요? 내부 분위기가 위축되진 않나요? 이지혁이 짧게 웃었어요. 위축될 때가 있죠. 그래서 문장 하나를 붙였습니다. 실수 공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구조를 고친다. 이 문장 때문에 다음 실수가 지식으로 남아요. 지은호는 그 옆에 한 줄을 더 보탰는데요. 그리고 실수를 공개한 사람에겐 하루치 칭찬을 배정해요. 칭찬을 구조화하면 위축이 습관으로 굳지 않더라고요.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메모를 꾹 눌렀습니다. 칭찬을 구조화 이건 배워가겠습니다. 오후에는 마을기획단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광장축제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여백의 지도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동네 곳곳에 여백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여백에 어울리는 문장을 시민들이 추천하면 월말에 몇 개씩 뽑아 작은 표지를 세우는 방식이었죠. 박영란은 지도 도안을 펼치며 말했어요. 골목 입구, 버스 정류장 뒤, 강둔치, 가로수 밑, 비 오는 날만 생기는 무릉덩이 같은 곳들이요. 거기엔 큰 간판 말고 한 줄이면 충분하거든요. 지은호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표지의 폰트는 동일 크기로라고 강조했고 이지혁은 설치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주간 점검표에 여백 표지 항목을 새로 넣었어요. 유지가 곧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 집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보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외부 제안 중 표준화 단어가 과도한 문건들은 일단 홀드. 대신 타 도시에서 파일럿로 방법만 요청하겠다는 곳이 있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10줄로 압축해줘. 이지혁은 곧장 노트를 펼쳐 10줄을 적었습니다. 사람 과정 결과 순서로 보고. 설명은 변명이 아니라 기록. 동일 폰트, 동일 크기 돈의 크기가 이름의 크기를 바꾸지 않음. 실수는 개인 탓보다 구조 점검으로. 시간 이익은 공개적으로 분배. 돌봄은 요청의 형태와 비의 속도로. 빠름보다 반복, 완벽보다 투명. 쉬는 건 개인 권리이자 집단 의무. 대신 걷지 않고 옆자리를 비움. 문장을 매일 서명으로 확인. 지은호는 이 10줄을 읽고
몇 단어의 높낮이를 손봤습니다. 권리 의무가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 권리개인약 속집단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요. 두 사람의 취향 차이가 문장을 부드럽게 완성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아지트의 작은 스피커에서는 학생들이 녹음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의 여백 추천 정류장 뒤 늦어도 괜찮아요. 강둔치 잠깐 앉아도 괜찮아요. 가로수 밑 눈 마주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듣고 있자면 싸늘했던 공기가 살짝 눅눅해질 만큼 다정했어요. 이 지역은 조용히 괜찮아요를 따라했는데 따라하다가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말은 확실히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광장 외곽에 동일 폰트로 이름을 올렸던 어떤 기업의 임원이었는데요. 그는 명함을 내밀지 않고 벽의 이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회사 회의실에도 동일 폰트 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을 올바르게 가져가려면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죠. 후원을 많이 했다고 글씨를 크게 써도 되는 곳이 많았거든요. 여기선 안 되잖아요. 그 안 됨의 이유를 내부에서 설득하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려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는 숫자보다 오래 걸려요. 대신 오래 갑니다. 임원은 미소를 지으며 오래 걸리는 걸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부 작은 강의가 즉석에서 열렸습니다. 제목은 같은 크기의 이름들 짧은 역사.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낸 사람의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인간적이에요. 하지만 더 많이 냈을 때 항상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규칙은 공동체의 첫사람을 무너뜨려요. 첫사람은 언제나 돈보다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크기를 글씨 크기로 번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말은 단정했고 지은호의 덧붙임은 따뜻했어요. 그 대신 돈의 크기는 시간 이익 배분제에서 기회로 환원해요. 교육권, 연습권, 실패권 같은 것들이요. 실패권은 특히 귀합니다. 임원은 한참을 고개 끄덕였고 돌아서는 길에 벽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동일 폰트의 글자들이 미세하게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이지환과 박영란은 밤길 라운드 기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순찰 노트에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 체크란을 추가하고 다음 날 낮에 차 마실 초대장을 붙이는 방식이었죠. 초대장에는 이름 대신 작은 그림만 그려뒀어요. 나뭇잎, 비눗방울, 사과, 종이 비행기 같은 것들이요. 그림 하나가 문자보다 덜 부담스럽다는 걸 이들은 여러 번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러 온 사람들에게 이지환이 말하곤 했어요. 오늘은 말 적게 해요. 말이 많으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등불이 꺼지거든요. 말수가 적고 대신 손이 분주한 사람들의 장소 그게 아지트였죠. 한밤중 지강호가 내민 새 포스터 시안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제목은 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20분 전원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로그 앱의 쉼 체크 버튼만 누르면 완료. 누가 쉬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총 쉼률은 공개. 이 간단한 제도 하나가 심리적 평형 추가되었고 웃음이 잦아든 시간대에도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고성희는 그 포스터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관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건 필수 조정 시간이야. 그리고 바로 필수 조정 시간을 체크리스트에 넣었고요. 박진석은 방석을 더 주문했는데 이번엔 색을 여러 가지로 섞어 주문했대요. 색이 많아야 고르는 재미가 있다. 작은 재미가 큰 피로를 이깁니다. 그 사이 외부에서 또 한 번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박람회의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부스를 내달라. 화려한 조명과 큰 스크린이 준비된 행사였어요. 보통이라면 솔깃할 제안인데 이 집은 잠깐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의 문장이 박람회 조명 아래에서 과장되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죠. 결국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게 났어요. 큰 스크린 대신 작은 테이블, 조명 대신 등불, 공연 대신 낭독. 박람회 부스 한복판에서 그들은 작은 등불 몇 개를 켜고 오늘의 문장 노트를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노트를 읽었고 누군가는 자리의 고요함을 사진으로 찍어갔어요. 화려함이 없는 자리가 오히려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그 경우였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아주 오래 노트를 들여다보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설명하니 내가 나를 덜 미워하게 됐어요. 그 문장을 읽은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조금씩 돌아오죠. 이 집이 애써 보여주려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힘이었고요. 다시 아지트로 돌아온 밤, 서명판 앞에서 둘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남길지 단어들이 쉽게 놓이지 않았거든요. 지은호가 먼저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쉬는 걸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이지혁은 그 아래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내가 웃는 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은 각자의 문장 끝에 아주 작게 괄호를 열어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쉬고요. 가끔은 내가 먼저 웃고요. 서로를 위해 순간순간 자신을 먼저 돌보겠다는 말이 조용한 약속이었죠. 며칠 뒤 작은 파동이 찾아왔습니다. 타 도시 파일럿 팀에서 보낸 크유앤드어에 사람 체크가 감시로 오해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단어 하나가 뒤틀리면 의도가 통째로 오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지혁은 답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체크는 쉬었다에만 서명합니다. 쉬지 않았다에는 서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쉼을 관리합니다. 지은호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였어요. 쉬지 못한 사람을 탓하는 대신 쉬기 어려운 구조를 고칩니다. 답장은 짧았지만 설계도가 들어있었고 설계도가 들어있으면 대개 설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마을에 봄 소식이 본격적으로 스며들 때쯤 상철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옛 사진 붙인 자리,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어요. 기억의 자리가 관광지가 되지 않길 바랐거든요. 지은호는 벽 옆에 작게 붙은 설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자리는 구경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의 자리. 오래 서 있되 조용히. 지나던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소리의 높낮이가 자연스레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볼륨 속에서 오래 숨쉬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상한 손님 하나가 또 들렀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눈빛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쭈뼛거리다 여기 실수 붙이는 벽저도 붙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반가운 얼굴로 당연히요라고 했고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사과를 미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괄호를 열고 다음엔 바로 듣겠습니다라고 적었죠. 누군가의 사과를 바로 받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받음은 훈련이고 훈련은 약속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 청년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에요. 밤이 되어 아지트는 등불만 남겨둔 채 조용했습니다. 이지혁이 등불 심지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진지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 지은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과하게 진지해질 때는 엿을 먹으면 돼요. 그 말에 둘이 동시에 웃었고 조옥래가 어디선가 나타나 엿 하나씩을 쥐어줬어요. 말로 풀리지 않는 날에는 씹어. 달큰한 맛이 입안을 천천히 채웠고 긴장도 같이 풀렸어요. 엿은 이 집의 비밀약이었고 약은 대체로 비밀스러울수록 잘 듣더라고요. 한 주가 더 흘렀을 때 시민참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백의 지도시 시리즈를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싶다고요. 지은호는 조건 하나를 붙였어요. 여백을 채우지 말아주세요. 어떤 날은 비워야 그 자리가 말하거든요. 담당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비워야 말하는 자리 기대됩니다. 전시는 말 그대로 여백이 많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운 눈은 서로를 덜 다치게 하죠. 이즈음 프랜차이즈 제안에 대한 내부 결론도 났습니다. 지금은 보류. 대신 방법만을 요청한 도시에 10줄 가이드를 제공하고 함께 서명판과 사람 체크 기능을 오픈소스로 나누기로 했어요. 소스엔 주석이 잔뜩 달려 있었는데요. 이 변수명은 사람을 먼저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함수는 실수를 기록으로 바꾸는 역할입니다. 코드 안에서도 그들의 문장은 작동했어요. 읽는 사람은 금세 알았을 거예요. 이건 기술 문서인 동시에 약속의 문서라는 걸요. 어느 비오는 오후 이지혁은 갑자기 한쪽 가슴이 쿡 하고 당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오늘은 바로 앉아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로그 앱 쉼 체크 버튼을 눌렀죠.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자존심을 덜 아프게 할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수빈이 잠깐 맡아드릴게요라고 말했고 지은호는 아무 말 없이 상자 하나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말이 적고 대신 손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회복이 빨라요. 저녁 서명판 앞에서 이지혁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멈출 줄 알았고요. 지은호는 그 아래 나는 오늘 기다릴 줄 알았고요라고 적었어요. 두 문장이 나란히 있을 때 멈춤과 기다림은 싸우지 않더라고요. 멈추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치지 않는 집, 그게 이들이 꿈꾸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누군가 문 옆에 아주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쉬어서 나도 일찍 집에 갔어요. 이 쪽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쪽지가 있더라고요. 그 쪽지 앞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참을 서 있었고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바쁘지 않은 마음은 오래가요. 오래가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둘은 서로를 보지 않고 동시에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내일도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다정한 소리를 내는 문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 문은 내일도 같은 크기의 이름들 아래에서 같은 크기의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열릴 거였고요. 서명판엔 또 새 날짜가 얹히겠죠. 도망 대신 말하기, 포기 대신 동행, 소유 대신 속도, 그 세 문장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작동할 거라서 이상하게 우리는 안심이 됐습니다. 안심이 되는 이야기엔 늘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은 다음 장을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지키는 법을 계속 배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예보가 틀리고 맑은 햇살이 내려앉았는데요. 유리창 김이 거의 생기지 않자 지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쉬는 날로 적을게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나는 내가 쉬는 동안 말수를 줄이는 걸로. 서명판에는 두 줄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지은호 쉼 우선, 이지혁 말 아끼기. 박성재가 들어와 그걸 보고 좋다. 오늘은 침묵이 우리 편이네라고 농담을 건넸고 정보하는 문 옆 여백지도에 작은 점 하나를 더 찍었어요. 정오 햇빛자리. 점 하나로도 하루가 정리되더라고요. 손님 한 명이 계산을 마치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여긴 서두르지 않는 걸 가르쳐주네요. 그 말이 오래 맴돌았고 둘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동시에 미소를 나눴습니다. 느리게 열고 느리게 닫는 하루가 끝나면 내일을 덜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슬그머니 바람이 돌아왔는데요. 유리문 위에 붙여둔 작은 오늘의 여백 메모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지은호는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러붙이며 중얼거렸어요. 정오 햇빛자리, 오후엔 그늘자리. 이지혁은 카운터 안쪽 서랍을 정리하다 말고 허리를 펴며 웃었죠. 그늘 자리에서 쉬는 사람 먼저, 햇빛 자리는 잠깐만. 둘의 말은 규칙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권유에 가까웠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권유가 오래가는 걸 이 사람들은 알게 됐거든요. 잠시 뒤 익숙한 발걸음 하나가 문턱을 넘었는데요. 전날 쪽지를 남기고 갔던 손님이었어요. 그는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다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일찍 들어갔더니 아이가 같이 책을 읽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봉투에서 나온 건 오래된 동화책 한 권이었고 첫 장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늦지 않아도 되는 곳에게. 지은호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자 이지혁이 고개를 살짝 떨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아도 되는 곳,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공간의 속도가 다시 한번 확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 4시 학생들이 여백지도 업데이트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골목 입구에 먼저 지나가세요 붙였어요. 아이들이 수줍게 화면을 보여주자 박성재가 엄지로 조용히 좋아요를 눌렀고 정보하는 문장 길이를 한 박자 더 줄여봐요. 먼저 지나가요도 예쁘다라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금세 수정했고 화면 속 글씨가 한 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짧아진 문장이 긴 배려를 만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녁 무렵 잠깐의 혼선이 생겼습니다.
단체 예약 손님이 시간대를 착각해 한꺼번에 몰려든 거예요. 공기 속에 작은 당황이 번지려는 찰나 이지혁이 먼저 오늘은 결과를 나중으로 미룹시다 한마디를 던졌고 지은호가 사람부터요 물부터 드리고 자리부터 안내요라고 받았죠. 지강호와 이수빈이 재빨리 워크시트를 꺼내 좌석을 임시로 재배열했고 박영나가 아이들에게 스티커 지도를 나눠주며 대기 시간을 놀이로 바꿨어요. 5분 뒤 소라는 자연스레 가라앉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얼굴에서 긴장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기다림마저도 설명이 있네요. 설명이 붙으면 대기는 처벌이 아니라 동행이 되죠. 그걸 오늘도 확인했어요. 마감 직전 함께 서명판 아래가 한 줄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 먼저 지나가요를 배웠습니다. 이지혁도 자신의 한 줄을 골라 적었죠. 나는 오늘 결과는 나중에를 연습했습니다. 2줄이 나란히 서자 하루가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문 닫기 전에 둘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같은 타이밍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까지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거든요. 불을 끄고 나오는데 바람이 잠깐 세게 불어 문패가 딸깍 울렸습니다. 이지혁이 살짝 손을 얹어 진동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내일도 그늘 자리부터 채우자. 지은호가 그리고 햇빛자리는 잠깐만이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발끝이 조용히 보도블록의 홈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내일 다시 쓰기로 큰 약속 없이도 이미 합의가 끝난 밤이었어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